나는 왜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지? 아니, 칠 때마다 몸이 불편하고 소리도 딱딱한 것 같아. 혹시 피아노 칠 때 이런 느낌 받아보셨나요? 칠수록 소리는 점점 딱딱해지고 이 손목은 뻣뻣한 느낌, 심지어는 이 어깨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다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봤어요. 이 릴렉스 하려고 힘 빼서 치면 소리는 다 빠지고 또 흐물흐물 거리기까지 하죠. 그런데 사실 릴렉스가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애초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피아노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피아노 칠 때 힘이 들어가는 진짜 이유 3가지와 그걸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. 편안하고 좋은 소리를 내고 싶다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딱 한 달만 신경 써서 연습해보세요.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피아노를 치시게 될 거예요. 새로 등록하신 수강생분이 첫 레슨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자기는 이 1시간만 연습해도 어깨가 너무 아프고 막 팔도 너무 아파서 피아노를 오래 못 치겠다고요. 그래서 제가 치는 걸 한번 봤어요. 그때 아마 베토벤 곡을 하나 치셨었는데 옆에서 딱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. 처음에 악보를 보고 있느라 몰랐었거든요. 그런데 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막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도 손가락이 안 굴러가고 소리가 너무 딱딱한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싶어서 그분이 치는 걸 봤는데 그때 문제를 발견한 거죠. 칠 때 몸이 긴장한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손가락이었습니다. 옆에서 보는데 손가락을 건반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치고 있던 거예요. 더군다나 큰 소리를 낼수록 손가락과 팔을 더 높이 들고 과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. 즉, 불필요한 동작이 너무 컸던 겁니다. 우리가 피아노 칠 때 손가락을 건반에서 너무 많이 떼게 되면 소리뿐만 아니라 이 릴렉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. 흔히 말하는 때리는 소리, 아픈 소리가 나게 됩니다. 하지만 소리가 큰 부분에서도 이 좋은 소리, 깊은 소리를 내기 위해선 건반 겉을 세게 치기보다 건반을 끝까지 밀어주고 깊게 눌러줘야 합니다. 그런데 누굴 때리듯이 건반을 겉에서만 치게 되면 큰 소리도 듣기 싫은, 즉 깨지는 소리가 나기 쉬운 거죠. 그러니 피아노를 칠 때마다 이 건반에서 손가락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쓸데없는 움직임도 많아지고 소리 컨트롤도 어려워지는 거예요.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습관들이 몸의 긴장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.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매번 손가락이 건반에서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 움직임도 커지고 그만큼 힘이 들어가겠죠. 이 음과 음을 연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령 크레센도로 이렇게 커지는 구간에서는 힘이 더 잔뜩 들어가서 팔이 굳어버리기까지 합니다. 특히나 이렇게 치는 분들은 스케일이나 빠른 음들을 칠 때 뭉개지거나 빠르게 돌아가지를 않아요.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체크하고 또 해결해야 하는데요. 피아노를 칠 때는 건반에서 손가락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처음엔 손가락이 건반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. 손가락의 큰 움직임, 또 팔의 큰 움직임을 줄이는 게 핵심이거든요.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큰 소리를 낼 때조차 건반에 손을 붙이고 순간적으로 깊게 눌러주는 게 훨씬 좋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. 사실 피아노에서 릴렉스의 핵심은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.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하는 거죠. 특히나 꼭꼭 눌러서 크게 치는 연습만 너무 많이 한 분들은 힘을 못 푸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막 꼭꼭 누르려다 보니까 손가락 움직임도 많고 또 자연스럽게 힘을 내려놓는 감각이 어색한 거예요. 완전 초보일 땐 손가락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것들도 자연스럽게 풀어서 내려놓듯이 쳐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. 즉, 단계에 맞게 테크닉을 훈련해 가야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선 처음엔 손가락을 건반에 붙이고 눌러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. 긴장이 들어가는 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많이 올라가거나 이 손목의 움직임도 과도한 경우가 많은데요. 이렇게 하기보다는 움직임을 줄여서 건반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누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. 특히 연습할 때 생각을 안 하면 이전처럼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엔 꼭 눈으로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. 건반에서 손가락이 너무 올라오지 않는 이 포인트를요. 그 기준을 조금 드리면 음을 칠 때 이 손가락이 손등보다 높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겠죠? 그리고 이 팔도 위아래로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. 이렇게 손가락과 팔이 위아래로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습관만 만들어줘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치게 될 거예요. 당연히 내가 편안한 상태로 치게 되면 소리도 그렇게 들릴 거고요.
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엔 건반을 누르는 것 같지가 않다거나 또 막 제대로 치는 느낌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힘으로 건반을 치는 감각을 익혀야 더 자연스러운 소리나 힘 사용이 가능하니 한번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. 두 번째로 릴렉스가 안 되는 경우는 이 음과 음 사이에서 힘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걸을 때 팔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?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고 또 흔들면서 걷죠. 그러다가 짐을 든다거나 또 손을 써야 할 땐 힘을 줘서 움직입니다. 피아노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. 릴렉스가 안 되는 분들의 경우 도약을 할 때나 음과 음 사이에서 힘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마치 걸을 때 이 주먹을 꽉 쥐고 또 팔에 힘을 줘서 흔들듯이요. 특히 볼륨이 큰 음들을 치거나 화음, 옥타브를 칠 때 그대로 힘을 갖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쓸데없는 힘을 사용하게 되고 몸이 경직된 상태로 다음 음을 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소리도 훨씬 딱딱하게 들리고 치는 본인도 팔이 아프거나 또 이 어깨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피아노는 음을 치고 나서 다음 음을 치는 그 사이에 빠르게 힘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사실 우리가 건반을 이렇게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달리 그 음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힘을 계속 주고 있다고 소리가 더 지속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그러니 팔과 몸에 힘을 풀지 못하고 있으면 나만 힘들게 되는 거죠. 제가 레슨할 때 이게 어려운 분들은 어느 정도 교정해 드렸냐면 힘 푸는 게 스스로는 안 되니까 이 치고 나서 제가 수강생분 몸을 이렇게 흔들어서 바로 릴렉스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음으로 넘어가서 친 다음에 또 몸에 힘을 푸는 거 확인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혼자서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연습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힘 푸는 건 혼자서는 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도 이렇게 붙잡고 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그만큼 올바른 방법과 방향으로 피아노를 배우는 게 막힘없이 피아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선 정말 중요한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기억해야 할 건 이 힘을 푼다는 게 계속 힘을 풀고 치라는 게 아니라 칠 땐 순간적으로 힘을 쓰고 또 치고 나서는 바로 릴렉스 한다는 점입니다. 이렇게 되면 훨씬 편안하게 다음 음을 낼 수 있습니다. 이 힘을 갖고 있는 부분은 특히 자리 이동이 많을 때 힘을 계속 준 상태로 이동을 해서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게 아니라 치고 난 다음에는 바로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 다음 음 쪽으로 옮겨서 치는 거죠. 그래서 몸 전체적으로 쉴 틈을 주는 거예요. 그래야 더 오래 또 좋은 소리를 내서 연주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도약뿐만 아니라 음과 음 사이에도 손이 계속 긴장하지 않도록 바로 힘을 푸는 이 릴렉스 포인트를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. 마지막으로 릴렉스를 잘하기 위해선 음악의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.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. 소리가 딱딱하거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의 경우 한 음 한 음을 너무 열심히 치세요. 특히 손목이나 몸이 함께 움직일 정도로요. 마디마다 혹은 또 왼손이 다시 시작할 때마다 유독 심해져요.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 빠른 곡에선 엄청난 긴장을 유도하고 또 느린 곡을 칠 때도 듣기 싫은 소리를 만듭니다. 뚝뚝 끊기거나 딱딱한 소리요. 그래서 릴렉스를 잘 하려면 음악의 흐름에 따라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. 한 음 한 음이 아니라 이 묶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은 프레이징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. 우리가 곡을 보거나 또 짧은 노래를 보더라도 이 한 묶음이란 게 존재를 합니다. 말이나 그래서 한 문장 같이요. 그래서 이 프레이징에 따라서 힘을 묶어 써야 한다는 거예요. 음표 하나씩 힘을 줘서 치는 게 아니라 이 큰 덩어리로 보고 그 덩어리에는 힘을 한 번에 쓰는 거죠. 그러면 이 한 음 한 음 계속 힘을 쓰지 않아도 되니 더 효율적으로 힘을 사용하게 되고 편안하게 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. 사실 이건 너무 초급 단계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. 만약 내가 초급 단계라면 일단 열심히 치셔도 돼요. 튼튼한 소리로요. 하지만 나중엔 음악의 흐름에 따라 힘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. 이 단계를 못 넘으면 그 옛날 피아노 학원에서 또박또박 치던 것처럼 들리게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곡이 익숙해지셨는데 곡이 딱딱하다면 이 프레이징에 따라서 큰 덩어리로 힘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 이 곡을 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하나의 음악으로 묶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원래라면 이걸 한 음 한 음 또박또박 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. 이걸 음악적으로 풀어내서 힘을 이 프레이징에 따라서 한 번에 줬다가 빼고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보는 거죠.
이렇게 밀고 또 한 번에 빼기. 만약 하나씩 열심히 치면 움직임도 많고 또 힘도 많이 들어가요. 하지만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힘을 주는 게 한 번에 되니까 굉장히 에너지도 아끼고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. 혹시라도 내가 곡을 칠 때 프레이징을 구분하고 나눌 수 있다면 힘을 한 번에 주고 또 빼고 이렇게 연습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저희도 어느 정도 오래 배우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스스로 나눠보도록 하고 또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덕분에 스스로 음악도 분석하게 되고 힘도 자연스럽게 잘 쓰게 됩니다. 그러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서 편안한 몸의 상태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릴렉스가 힘든 이유와 연습 포인트를 알아보았는데요. 오늘 말씀드린 부분만 의식하고 연습을 해줘도 이전보다는 피아노 치는 게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. 실제로 이 부분을 고친 저희 수강생도 이전에 연습할 때마다 몸이 아팠다가 이제는 아프다는 소리를 전혀 안 하시거든요. 이 힘을 잘 사용하는 게 피아노를 잘 치는데 이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.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잘 친다는 건 어떤 곡을 치냐보다 얼마나 피아노를 잘 다루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옛날에는 얼마나 어려운 곡을 치냐, 또 어떤 곡을 치냐에 초점을 많이 둔 때가 있었어요. 소리는 진짜 별론데 단지 어려운 곡을 친다는 것만으로 막 우쭐해하기도 했고요. 듣는 귀가 참 부족했던 거죠.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고 좀 더 음악을 깊게 알아가면서 이 피아노란 게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. 평범한 OST를 치더라도 피아노 자체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면 감동을 자아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듣거나 칠 때 곡으로 판단하기보단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빠르고 화려한 걸 쳐도 별 감흥이 없는 연주도 있고 또 몇 음이 나오지 않는 간단한 곡도 이 눈물이 나도록 감동스러울 때가 있어요. 음악이란 건 결국 소리입니다. 그래서 어떤 곡을 치던 피아노를 얼만큼 잘 다루게 되느냐가 피아노를 제대로 배우는 길인 거죠.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이 난이도가 어려운 곡 속에서도 진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곡도 좋지만 일단 피아노 자체에 집중을 하셔서 좋은 자세로 또 좋은 소리를 내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방법은 첫 번째로 이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세나 음악성이 될 수 있어요. 그렇게 내가 내는 소리에 점차 집중하다 보면 이전보다 훨씬 와닿는 음악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니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계시다면요, 내가 내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좋게 낼 수 있을지 고민도 해보시고 또 칠 때 자세나 나쁜 습관은 없는지를 먼저 살피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분명 이런 것들이 습관처럼 잡힐 때쯤엔 온전히 곡에 집중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릴렉스뿐만 아니라 혼자 연습할 때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밑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. 피아노를 잘 치는 분들은 꼭 하고 있는 연습 방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.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피아노를 응원하니까요. 늘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열정보단 꾸준함으로 피아노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 끝까지 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잘하게 되더라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피아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